자, 오늘도 필라테스 호흡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호흡 티칭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갈비뼈를 어떻게 쓰고 고무밴드를 갈비뼈에 묶어서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것들, 필라테스 강사 99%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호흡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생리적으로 우리가 분당 환기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1분당 우리가 얼마만큼의 많은 호흡을 마시고 뱉는지 이거거든요. 우리가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뱉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있어야 산소를 그만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또 산소랑 교환도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1분에 얼마만큼의 양을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지, 호흡을 통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우리가 분당 환기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 공기가 굉장히 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환기를 시켜야 되죠. 자, 이 무슨 냄새야? 빨리 환기 좀 시켜 해서 문을 엽니다. 근데 작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죠. 자, 작은 문을 열면 이게 빠르게 공기가 환기가 되나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문을, 정말 커다란 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환기가 그만큼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1회 호흡량, 그러니까 문을 크게 열면 호흡수는 다시 1회 호흡량이 작아지면 호흡수는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 작은 문을 열게 되면은 어떻죠? 오랫동안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양동이에 비유했는데 컵이에요, 컵. 이거는 컵이 모양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이 되게 작죠? 그러면 물을 여기 받아서 여기 있는 대야에 물을 채운다고 하면 도대체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10번, 20번 해야 된다고 치면, 자, 반대로 B 같은 경우에, 그릇이 큰 경우에는 어떻죠? 한두 번 물 부으면은 사실은 여기 가득 찬다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1회 호흡량이 작을 때는 호흡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1회 호흡량이 떨어지면, 작으면 호흡수는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했네, 죄송합니다. 1회 호흡량이 높으면 호흡수는 줄어들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해가 된다라면, 자, 보세요. 그러면 호흡수가 가빠지면 어떻게 되죠? 호흡수가 빨라지면 헐떡헐떡거리면 어떻게 되죠? 긴장이 어떻게 되나요? 긴장이 올라가요. 긴장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뭐죠? 스트레스도 똑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건 어떻죠? 호흡수가 천천히 심호흡하고 깊게 호흡하고 천천히 뱉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호흡을 하게 되면 반대로 긴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죠? 이것도 스트레스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고강도 훈련을 하거나 긴장을 했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뭐라고 하죠? 야, 숨 좀 쉬어. 혹은 야, 물 좀 마셔 하면서 물을 한컵 벌떡 마시면서 어떻죠? 호흡을 깊게 하죠. 그런 식으로 내가 호흡수만 바꿔도 사실은 긴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뭐만 하죠? 갈비뼈로 마시세요. 뭐 밴드를 갈비에 걸어서 이걸로 느끼세요. 이런 것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거는 호흡의 공간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물통을 쓸래요? 이 물통을 쓸래요?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자, 물통이 큰데 지금 고객님이 물통을 너무 작게 인식하시거든요. 사실 고객님 물통 크니까 크게 인식해 보세요,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하니까 호흡이 편안하게 더 깊게 되네요 라고 느끼죠.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호흡의 깊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호흡을 깊게 가져가느냐, 이거는 호흡수를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그 고객의 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떨어뜨리는 데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자, 자세가 불편하면 뭐죠? 이 사람이 저 교정 운동하러 왔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뭐
딱히 관절에 문제가 없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만성적인 어떤 불편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오시잖아요. 그러면 필라테스를 잘하고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 개운해요. 들어올 때는 막 이렇게 너무 아팠는데 지금 몸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라고 하고 표정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아, 괜히 안 갈 걸 했는데 잘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이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이분이 아직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그 갈비뼈를 어떻게 쓰세요, 흉곽 뒤쪽을 늘리세요,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객에게.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분이 호흡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회원님 지금 호흡이 너무 급하고 빠른데 좀 더 깊고 천천히 가볼까요? 다시 깊게 마셔보세요. 하나, 둘, 셋, 3초 만에 끝나는 거야. 그러면 회원님 3초 하셨는데 5초 가능하실까요? 자, 다시 깊게 마셔보세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길게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마셨으면 바로 뱉지 마시고요. 멈춰보세요. 1초 멈추고요. 다시 뱉어보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또 회원님들이 입으로 이렇게 뱉죠. 열심히. 근데 그게 아니라 입으로 크게 뱉어야 되는 게 아니라 코로 마시고 코로 뱉으면 돼요. 우리가 흔히 산 정상에 가면 코로 마시고 입으로 이런 호흡들이 좋은 호흡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코로 마시고 코로 뱉는 게 가장 좋은 호흡입니다. 단지 입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강하게 우리가 복부 압력을 만들어야 될 경우,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경우,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힘을 줘야죠. 맞죠? 이럴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도 그냥 천천히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강하게 힘 줄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고중량을 하거나 속도를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될 때는 호흡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입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가벼운 동작에서는 그냥 코로 하세요. 혹은 입은 그냥 가볍게 뱉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뱀 소리 많이 내시죠, 여러분들? 이거 많이 내잖아요. 뱀 소리를 내봐요. 머리가 띵해진다고요. 뱀 소리를 일부러 낼 필요가 없고, 그것도 이제 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나 뭐 슈로스 메소드 이런 데서는 척추 측만을 위한 특성화된 운동에서는 이분의 호흡의 어떤 피드백과 지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듣고 사인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 호흡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동작할 때 일부러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저절로 내가 그냥 가볍게 조절하면서 그게 편하면 해도 되지만 일부러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호흡을 배웠다면 그것 또한 의문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걸어 다닐 때 가장 편하게 걷는 게 제가 일상생활의 움직임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렇게 걷나요,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필라테스 할 때 목적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컨트롤하는 거, 아무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호흡이 나오는 거,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강하게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일상생활보다는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나머지 99%는 우리가 편안한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흡에 대해서 지금도 좀 오해를 하고 계셨다면, 자, 호흡에 깊게 공간을 인식하고 이걸 가득 채울 수 있게끔 깊고 천천히,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사이에 휴지기를 살짝 주는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1분당 내가 호흡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연습들, 이런 것들이 그 고객으로 하여금 움직임을 굉장히 좋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에 대한 건 많이 배워요. 지도자 과정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우는데,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운동 생리학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부학은 다들 배워요. 근데 운동 생리학은 배우지 않거든요. 정규 과목에 지도자 과정에 제가 해부학은 있지만 운동 생리학이 들어가 있는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생리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많은 인체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지금 단 한 편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거든요.
하나의 문제점, 단편적인 문제점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단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단순한 이거의 문제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1대1 관계로 단순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운동 생리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몸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적으로도 조금 궁금하신 게 있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으셨으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여기 있는 영상을 같이 보시고요. 이 영상에 들어가셔서 또 고정 댓글에 가시면 제가 무료로 책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택배비나 내면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 제가 저의 인사이트를 담아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지금 어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가슴에 좀 꽂혔으면 이 사람이 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좀 드셨을 거예요. 저는 쓸 수 있는 거,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편견에 갇혀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만 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책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신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